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할 말은 한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자리하셨네요. 김영근 전 도의원, 박재만 전 도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로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해요. 지금 예전 같으면 지금 연말 모임 한참 할 텐데 정치인들이시잖아요, 두 분. 그러다 보면 연말 모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모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근 전 의원. 그렇죠. 모임 네. 자체를 서로가 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동 거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자제하면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감염 유발 지수가 1.4라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가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느냐? 예, 네, 그걸 1.4명한테 전파를 시키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1대 1 정도만 되더라도 네. 이게 그 주춤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고 또 특히 이동 거리를 제한한다면은 네. 곧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 같은 기대일 것 같아요. 박재만 전 의원도 뭐 비슷한 상황이시죠? 네,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술을 전혀 못 듣다 보니까요. 요즘 같은 때 좋더라고요. 네. 뭐 손님이 와도 밥만 빨리 먹고 네. 9시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요. 네. 좀 편리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러시지만 이 좀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상황이. 네. 반응들 좀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네, 제가 며칠 전에 손님을 가지고 갔는데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손님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군산의 번화가가 수성동이거든요. 네. 아마 5군데 중에 4군데가 문을 닫혀 있어요. 한 군데 정도만 열었지. 아예 문을 안 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다 닫았냐고 하니까 인건비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알바 비용이. 손님은 그렇겠네요. 뭐 한 테이블도 안 올 때도 있고 뭐 많이 오면 한 테이블 두 테이블인데 알바 그래서 알바생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알바비 받기도 염치가 없다고 또 알바생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합 금지로라는 그 피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3조 원 규모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세워진 거죠. 네. 한데 정부는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도나 광역, 전라북도나 시군에서는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익산시 예를 들어서요. 익산시 예산을 보니까 올해 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102억의 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네. 한데 내년도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렇게 3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3차 그 지원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도 정부의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를 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피해 본 분들이 더 극심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이라도 기초단체와 우리 광역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대응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익산만의 상황일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박재만 전 의원, 혹시 뭐 군산은 지금 방금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런 좀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지원한 예산 편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군산도 같은 지금 현실 비슷한 상황일 거다. 네, 왜냐하면 도 지원 사업이 뭐 어떤 그 특정 지자체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익산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도 지원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들 그 자체 사업도 안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네, 추정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좀 일부 지자체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만 의원. 네. 완주군의 대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에서 직원 15분과 가족 2명에서 총 17분이 지금 확진자로 판결이 됐는데 이걸 좀 확진자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좀 초등 조치를 안 한 거더라고요. 네. 한 분이 확진자로 나왔을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음. 뭐 하루 있다가 다시 또 정문 앞에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마 소동 더 대응이 실패했다. 더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직접 그 완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완주 신문의 유범수 편집국장 좀 연결해서요.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네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완주 지역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자동차에서 일단 총 15명 나왔고요. 네. 이제 그 가족까지 해서 2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완주군이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한 열흘 전만 해도 11월 말 전만 해도 확진자가 없어서 좀 나름 이런 청정 지역이다 해서 어떤 자부심 내지는 또 주민들이 좀 많이 안심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한 번에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완주 지역은 전체 지금 누적 확진자가 17명이에요? 아니 완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돼 있는 게 총 네.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현대자동차 이제 전주 공장이라는 게 이제 위치는 지금 완주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인근 이제 전주의 송천동이나 이쪽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일부는 전주 쪽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타 지역과는 좀 다르게 완주라는 지역이 전주와 익산에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실제 네. 이렇게 지역명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소재는 완주고 생활권은 전주인 경우도 많고. 예, 그렇죠. 실제 이제 네. 현대차 직원분들 중에 실제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쪽에 네.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왜 전주 공장이에요? 그 애초에 이제 들어올 때 그렇게 지정을 하고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행정구역은 완주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이 되면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그 네.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천여 명 전수조사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기 쪽 완주군 그 보건소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 이틀 만에 2,000명이라는 검진을 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현재까지 나온 건 15명, 뭐 가족까지 해서 이제 추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자체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셨네요. 어떤 점이 아쉬우신가요? 일단 저는 뭐 이제 지자체 대응이라기보다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주민들 불만이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낮부터는 좀 이게 좀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네. 그 지난번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던 게 지난달 그 30일이거든요. 네. 그때 사실 29일 저녁에 확진자 이런 판정이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이제 좁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뭐 이제 역학조사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완주군에서는 그 하루 지난 다음날 아침에서 이제 확진자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또 지역 부분이나 이제 여기 이제 첫 확진자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놀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뭐 소문이 이상하게 괴이하게 꼬이고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주민분들끼리 역학조사 들어온 분들 이제 정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또 퍼지고 그러면서 네. 좀 기묘하게 됐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사실 이제 현대차 이게 됐을 때도 계속 한 발씩 늦었어요. 확진자가 나오고 뭐 하루 지난 후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좀 의심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왔죠. 왜 이걸 숨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름 이제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초기 정보 공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이제 루머가 채우게 되고 불안감은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현대차 전주공장 관련해서도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 앞서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부분은 이제 검진하고 방역하는 과정 속에서였고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 공유 자체가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이미 소문은 돌고 그 직원분들한테는 미리미리 그게 고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퍼지면서 왜 우리는 그 소외를 받냐. 일단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안전과 그런 건강, 생명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사실 폭증을 했죠. 굉장히.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질 않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는 안내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갔어요? 예.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안 오고? 예. 그러니까 확진자 그 이동 경로 및 그 정보 공개 지침이 있잖아요. 네. 10월 8일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한 이제 그것 때문에 접촉자가 발견이 안 될 때는 일단 그 내부에서만 하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상권부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올 초부터 겪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늦게 상황을 겪다 보니까 좀 이제 행정 쪽에서도 초기에는 좀 이렇게 허둥대는 듯한 그런 좀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지금 많이 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언론사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취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보건소 직원분들은 이제 특히 현대차 터지니까는 그쪽에 현장에 다 급파되고 하시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분들은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어제가 가장 그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건수장님도 겨우 이제 연락이 됐는데 뭐 어떤 그런 지침 때문인지 일단 역학조사 중요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답변밖에 못 듣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군일 텐데 뭐 재난안전과나 이제 다른 부서들 이렇게 뭐 비서실 통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답답했고 저 또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주민분들도 이렇게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세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갑갑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좀 오늘 낮부터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좀 풀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 완주군에서도 이제 원래 도로 넘겼고 그분들 해명으로는 도에서 발표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본인들도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리는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그걸 오늘 해서 정한 것 같아요. 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 확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신문의 유범수 편집국장이었고요. 자, 두 분 방금 완주군 사례 좀 들으셨는데요. 뭐 방역 당국이 많이 애쓰긴 하지만 좀 예상치 못한 구멍들이 좀 하나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북 지역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하여튼 이 코로나 문제로 해서 많은 우리 공기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급한 건 공기관이지만 주민들 각자는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그 문자 메시지 알리는 것도 좀 통일성 있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확진자 몇 명, 뭐 익산시면 익산시, 완주군이면 완주군 몇 명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 지역 분들이 조금 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 방역 지침을 더 준수에 좀 더 촉각을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홈페이지 각 그 시군의 홈페이지도 보면은
어떤 지역은 전국의 몇 명, 전북의 몇 명, 자기 해당 시의 몇 명 네.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데 어떤 지역은 전국의 몇 명, 자기 해당 지역의 몇 명. 네.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국으로는 몇 명, 그 몇만 명인데 자기 해당 지역은 없어요. 한데 네. 이것도 전북을 넣어서 전북의 몇 명, 전북의 뭐 460명 중에 우리 해당 지역이 몇 명이다. 이거 조금 더 네.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통일시켜서 분명히 전라북도 광역도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통일성 있게 주민들한테 뭔가 정보 제공이 예, 이루어져야 정보 된다. 제공을 네. 좀 확실히 해주고 서로 주의할 수 있는 게 그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이제 기초지자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특히나 더 네. 광역 단위까지는 그래도 세세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뭐 다른 지역 뭐 군산이나 뭐 이런 사례도 좋고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문자 서비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요. 좀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될 분이 있더라고요. 군산에서 얼마 전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확진자로 나왔어요. 문자에는 몇 세, 뭐 7세, 뭐 10세 이렇게만 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 엄마는 그 다음날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해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좀 어디라고 이렇게 좀 네. 장소라도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뭐랄까 아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소문들만 더 무성하고 또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도 제대로 네.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소문이 더 지금 빨리 이렇게 나고 SNS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소문이 또 대부분 또 진짜 또 네. 팩트가 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지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당국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 좀 이런 부분들 또 신속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연말에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끝으로 우리 두 분 좀 모두가 힘든 이때 좀 이것만은 좀 같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근 전 의원.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 연말 연시에는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정원 전 의원. 예, 지금 2차로 격상했는데 또 법이 13평 이하는 또 장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코로나 좀 빨리 좀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좀 협조를 같이 해서 네. 코로나 우리 전북 주민이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이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상을 멈춰 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자, 할 말은 한다. 오늘은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 현황과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박재원 전 의원, 김영근 전 도의원이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